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를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자, 엔비디아 최근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얼마 전 남미 해킹 그룹 라푸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는 2월 13일에 이 해킹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고, PC맥 및 블룸버그 그리고 비디오카스트 등을 통해서 공개한 성명에서 이번 해킹을 통한 자료 유출이 비즈니스 및 고객 서비스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해커 측에서 1TB 가까운 데이터를 빼내왔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엔비디아는 구체적으로 도난당한 데이터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데이터 유출 시점이 밝혀진 후 엔비디아가 해킹당한 시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루 전인 것을 이유로 엔비디아를 해킹한 그룹을 러시아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지만, 해킹 그룹은 이와 관련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해킹 그룹은 엔비디아의 LHR 알고리즘 관련 자료를 빼냈다고 주장하며 LHR 우회 프로그램도 판매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엔비디아의 그래픽 드라이버를 오픈소스화 시키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할 것이다라고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 다양한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 정보가 유출되고, 또한 DLSS의 소스 코드까지 유출되는 등 엔비디아의 기술 자료들이 줄지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RTX 40 시리즈로 알려진 에이다 러블레이스의 주요 세부 스펙도 유출되었습니다. 최근 유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RTX 40 시리즈에 사용될 GPU의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SM의 숫자가 공개되었고요. 탑재된 SM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최상급 AD102의 경우 현재 RTX 30 시리즈에 탑재된 GA102 대비 60개가 늘어난 144개가 탑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RTX 20 시리즈의 TU102에서 RTX 30 시리즈 GA102로 넘어오면서 증가폭이 고작 12개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L2 캐시 관련해서도 자료가 유출되면서 비디오카즈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RTX 40은 RTX 30과 비교했을 때 스펙상으로도 너무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놀라운 건 RTX 20에서 RTX 30으로 넘어올 때의 스펙 상향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적 상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장 유출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성능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RTX 40에서 상당한 성능 향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는 최근 계속되는 기밀 유출로 인해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커 그룹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 유출 사고로 인해서 루머로만 떠돌던 내용들의 일부가 확인되는 것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3월은 새로운 AMD CPU가 일부 출시됩니다. 일단 오피셜은 아니기 때문에 루머 기반이고요. 스레드리퍼 프로 5000 시리즈가 3월 8일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소비자용 시장 출시일은 미정이고요. OEM 쪽으로만 공급된다고 합니다. 자, 또한 에픽 밀란 X도 3월 21일 출시 예정 소식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5800X 3D가 3월 14일 혹은 21일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어 하시겠지만 가격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제가 볼 땐 그냥 계륵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으면 그냥 기다렸다가 다음 세대 라이젠을 구입할 것 같습니다. 자, AMD가 인텔의 12세대 CPU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일본 소매업체 관련 판매 데이터에서도 인텔과 AMD의 점유율이 역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인텔의 점유율 회복과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건 12세대 i5 및 i3 라인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반면 AMD는 인텔 12세대와의 경쟁에 있어서 가격이나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뉴웨이그의 경우 590X는 800달러 선에서 25% 낮아진 600달러 선까지 가격이 내려왔고요. 이를 통해서 12900K와 가격 경쟁력을 이제 좀 갖춰가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최근 마이크로센터 및 아마존 그리고 베스트바이까지 가격 인하를 함께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가격 조정이 대부분 국내와는 관계가 없는 해외 쪽 소식이라서 이것만 보고서 AMD의 글로벌 가격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AMD가 다음 세대 라이젠이 출시되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더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 조정이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카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보면 CPU 부품 하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소비가 많아질 것 같지는 않죠. 이유는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넷플릭스가 핀란드에 있는 모바일 게임 개발사 넥스트 게임즈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좀 뜬금없긴 한데 넷플릭스는 넥스트 게임즈의 주식을 주당 2.1유로, 총 6,500만 유로에 인수하게 됩니다. 자, 인수계약 발표 후 넥스트 게임즈의 주가는 110%가 넘게 상승했고요.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넥스트 게임즈를 인수하면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의 고유한 IP를 통한 모바일 게임을 런칭하는 식으로 아마 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플릭스가 게임 사업 쪽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그동안 쭉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인수가 어떻게 앞으로 시너지를 뽑아낼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네요. 자, 카더라 소식입니다. 일단 그동안 설계 결함 등이 원인으로 예상되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RTX 3090 Ti가 일단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RTX 3090 Ti의 사전 제품 공개가 빠르면 3월 말쯤 진행될 것이며 해당 출시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사전 제품 공개가 3월 말쯤 진행된다면 아무리 늦어도 제품 출시는 4월 중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RTX 3070 Ti 16GB 모델은 잠정적으로 출시가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단순 지연인지 취소 확정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모델은 당분간 보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유튜브 러브라투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최근 제가 영상 업로드 속도가 굉장히 더뎌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동안 개인으로 일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회사로 좀 이렇게 움직이려고 K군과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좀 일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이번 달에 드디어 이사를 갑니다. 그 이사 때문에 집 찾아보고 또 이것저것 확인하느라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두 평 남짓한 방에서 시작했었던 이 채널이 지난해 거실로 이렇게 나오면서 좀 더 큰 작업 공간을 확보했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좀 큰맘 먹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사 가면서 작업 공간도 좀 쾌적해질 것 같고요. 또 그만큼 효율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정리가 되면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사를 진행하는 그 기간 되면 또 그 기간 동안 최소한 3일 정도는 또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또 사전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 사연이 생각보다 좀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효니님께서 2월 26일 날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참 다른 소식도 아니고 결혼 소식인데 이렇게 늦게 축하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결혼. 네, 그렇죠. 저도 요즘 부쩍 결혼 생각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참 결혼하신 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결혼도 그렇죠. 있어야 하죠. 없는데 그냥 결혼 생각만 자꾸 이렇게 들고 있어요. 진심으로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26일에 매드크레이 제님이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지났지만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안정화가 돼서 부담 없이 사는 날을 기다린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아마 이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제가 너무 늦게 축하드려서 진짜 정말 미안하고요. 진짜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잘 보내셨죠? 네, 축하해요. 자, 그리고 28일에 인소트님이 전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역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힘드셨을 텐데 무사히 건강히 전역하신 것 정말 축하드려요. 바로 복학을 하실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잠시나마 한숨 돌리면서 조금은 여유를 느끼시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또 활기차게 새로운 생활 시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어떨진 모르겠지만 어쩌면 한동안 군대 꿈을 꾸실지도 모릅니다.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정말 꿈 중에 가장 기분 더러운 꿈이 군대 꿈인데 저는 최근에도 한번 꿨었거든요. 이 나이 먹고도 꿉니다. 군대 꿈이 진짜 기분 더러운 이유는 진짜 그 꿈만은 왜 그렇게 생생하게 꾸는지 모르겠어요. 꿈을 깨고 나서도 한동안 이게 꿈인지 그게 꿈인지 헷갈리는 그런 게 군대 꿈인 것 같습니다. 가끔 혹시라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소름이 돋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어쨌든 전역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민간인으로서의 복귀 정말 축하드립니다. 참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참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신경 쓸 일들이 아마 분명 계실 텐데요.
최근에 다시금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재택근무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한숨 돌리면서 생활의 여유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스크 그리고 위생 관리 신경 쓰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 기도할게요. 화이팅!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